네, 회의 시간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동탄출장소 총무팀장 전민석입니다. 화성시민 지역회의 동탄 이권역 11월 회의에 참석해주신 지역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금일 회의는 지난 10월 회의에서 상정 의결된 공항버스 개선 제한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시장님의 브리핑과 질의응답 등 토론 시간을 먼저 진행하고 그 후에 위원님들 간의 자체 회의와 분과별 회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페이스북을 통해 생중계되며 회의 시 발언권은 지역위원께만 있고 일반 방청객께는 발언권이 없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화성시민 지역회의 동탄 이권역 11월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상 시민을 위해 애써주시는 서철모 시장님을 모시고 인사 말씀과 공항버스 개선 제한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설명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철모 시장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가 작년 11월에 처음 지역회의 한 것 같은데요. 벌써 이제 만으로 1년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제안도 나왔고 이 과정을 통해서 더 중요한 건 시민들이 서로 논의하는 구조가 작년 11월에 비해서는 훨씬 더 성숙해졌다. 이런 걸 조금 많이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한 1, 2년 이렇게 지나감으로써 조금 더 우리 지역을 위한 논의체가 활발히 형성될 것 같기도 하고 또한 여태껏 없었던 화성시에서 대표적인 걸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낸 안건이 실제로 행정에도 금년에 많이 반영이 됐고 근데 그게 아직 체감으로는 안 올 거예요. 왜냐면 시라는 게 결정을 해도 그 결정한 게 가정하고 달라서 바로 다음 달 진행되거나 이렇게 어려운 구조에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하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이 있어서 그렇지만 제가 이제 6개 원역 쭉 한 거는 시가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건의도 많았고 또 하나는 시가 생각하는데 그게 왜 안 되는지에 대한 설명도 좀 드릴 수 있고 이런 1년 지나면서 그런 거로 여러 가지 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매우 많았던 이런 지역회의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1년 돼서 아마 추가로 또 지역위원을 새로 모집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내년에는 아마 더 활발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달에는 제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요, 공항버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공항버스가 일단 크게 인천공항 가는 버스와 김포공항 가는 버스 이렇게 두 종류가 있는데, 그 두 개가 어려운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때도 우리 발제자께서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저희가 실제로 이 공항버스는 되게 제한 안 했어도 매우 필요하게 시에서 똑같이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저희가 다음 달 12월 19일인가? 날짜를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다음 달부로요 버스가 이 동탄 이권에 출발 버스가 2개가 증편이 됩니다. 인천공항 버스가.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대는 조금 더 이제 가까워질 수 있고요. 말씀대로 저희도 동탄 이권에서 지금 동탄역에서 출발하는데 남동탄까지 내려가야 된다. 이 입장은 시의 입장도 명확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근데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려고 했어요. 근데 저희 대중교통 과장님께서 자세히 설명 안 하는 게 좀 좋겠다. 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제가 들어보니까 그럴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 저희 시에서는 대중교통에 대해서 버스 공사를 설립할 생각입니다. 이건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고요.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빠르면 내년 중에 화성 교통공사가 설립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화성 관내의 버스들은 전부 다 시에서 점차적으로 내년을 시작으로 시에서 운영할 생각이 있고요. 거기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게 초중고등학생은 무료 버스를 운영할 생각입니다. 모든 시내 버스를 다 초중고등학생은 아동복지 차원에서 전부 무상버스를 하는 거를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지역이나 다른 간담회에서 얘기를 했는데 아마 금년 중에 검토가 거의 끝날 거고요. 필요하면 내년에 관련 법률안을 검토할 겁니다. 그래서 초중고등학생은 자유롭게 이동권을 보장함으로써 조금 이용터가 멀어도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가서
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데 지금 상태는 중학생 이런 친구들이 한 두세 정거장을 버스 타기도 애매하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 근데 그 교통비를 계속 낸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잘못하면 중학생 이런 입장에서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이런 상황이 있어서 저희가 초중 고등학생 학생에 한해서는 전체적으로 화성시 안에서는 시 안에는 전부 무료로 하는 것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근데 그 도지사님 생각도 일부만 얘기할게요. 약간 비슷해요. 도지사님이 저는 도지사님 생각에 상당히 일리가 좀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기존에 저희가 버스 노선을 갑자기 금년에 못 늘리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버스 노선 하나를 저희가 늘려주잖아요. 그러면 늘려줄 때는 쉽게 늘려주는데 늘려주는 이분들이 이럽니다. 우리가 금년에 이 버스를 운영하려면 1억이 적자나니까 적자나는 부분은 시에서 다 보전해라. 그랬을 때 시가 그럼 보전하겠다. 이런 버스가 하나 느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가 원해서 버스를 늘리면 거기에 대한 모든 적자는 지금 시가 내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게 대한민국이 다 그렇습니다. 안 그러면 버스 회사가요 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적자를 하면서 버스를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버스 회사가 없어요. 지금은 저희가 전부 보전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내년에 버스 공사를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럼 버스 공사를 만들면 화성시는 모든 버스는 시가 직접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버스 공영제거든요. 그리고 부족한 거에 대해서 시가 내겠다. 이럴 때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그 버스 회사에서 본인들이 갖고 있는 버스 노선은 계속 하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왜? 그래도 시가 약속을 했으니까 적자를 계속 지속하니까. 그러면 시에서는 그 버스 노선을 거꾸로 사들여야 돼요. 그럼 버스 노선을 사들일 때 거꾸로 허가는 그냥 내줬는데 사들이려면 최소 8천만 원에서 한 대당 노선 하나당 1억 5천만 원까지를 보상해 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분들이 노선 폐쇄를 안 해요. 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지금 급격하게 버스를 못 늘리고 있는 겁니다. 노선을. 그러면 그냥 내고 그분들은 2년 안에 우리가 운영제되면 한 노선당 한 1억씩은 그냥 자기가 주지 않으면 이 노선을 저희한테 양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버스 노선이라는 건요. 종신제로 자손 대대로 상속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만 10번 버스 노선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뭐 제 아들, 제 손자, 그 손자, 그 손자까지 영원히 갖는 구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이 노선을 줄 리가 없죠, 시기야. 근데 우리가 여태껏 내주는 건 필요해서 금방금방 내준다고요. 시민들 요구해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일부 도지사님도 그런 생각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일부는 추가로 하는 노선에 대해서 뒤에서부터 하시겠다 이런 생각들이 좀 있으신데, 그거를 뭐 약간 다른 문제가 있어서 이걸 다 얘기를 하면 도가 조금 저희랑 보다 입장이 난처해질 상황이 좀 있어요. 근데 그게 조만간 끝날 겁니다. 정리가 될 거예요. 그러면 아마 도의 생각도 이 동탄역에 있는 거를 뒤로 늘리는 이런 상황은 올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에서 좀 최대한 빨리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시랑 도랑 마찰이 생기면 좀 안 좋아요. 왜 그러냐면요. 주민들한테, 그럼 사람은 감정의 동물입니다. 그래서 제가 도지사님의 감정을 많이 상하게 하면 이게 생방송에서 경기도에서 모니터링해서 바로 보고 합니다. 근데 이 화성시 안에 있는 버스는 인허가권이 시장한테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노선을 더 늘리든 뭐하든 그래도 요번에 마을버스도 계속 늘었잖아요. 이건 시장 권한이니까 그냥 의회랑 협의해서 돈 올려주고 늘리면 돼요. 근데 화성시를 벗어나서 딴 데까지 가는 거에 대한 허가권은 도지사한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버스 정거장을 뒤로 연정하는 권한이 시에 없고 도지사한테 있어요. 그럼 이제 도지사님이 기분이 안 좋으면 연장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못 돼요. 더 말씀드리려면 도에 대한 안 좋은 걸 얘기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구조적으로요.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시에서 이걸 좀 적극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버스 공사를 만들거나 하면 시에서 방안을 좀 찾으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김포공항 노선은 그게 안성에서 그 버스가 출발하는데 현재 상태로 좀 아까 말한 이거에 대한 허가권도 도지사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좀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면 대수를 늘리지 않는 상태에서 동탄에서 좀 더 추가로 돌면 이게 뭐 안성에서부터 막 몇 군데 평택 거쳐서 거쳐 옵니다. 그럼 그분은 엔디를 탄 분들은
김포공항에만 3시간 걸려야 돼요. 네, 이런 문제들도 좀 같이 결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이것도 좀 고민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랬을 때 아까 말처럼 했을 때 배차 강도도 늘어나고. 근데 이것도 저희가 천상 내년에 교통공사가 승인이 나면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거는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검토된 사안은 아닙니다. 그건 뭐냐면 김포공항 수요가 지금 너무 적어요. 인천공항을 늘리는 게 지금 쉽습니다. 근데 인천공항은 충분한 수요가 있어요. 근데 김포공항은 수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요가 없으면 그 비용을 시에서 전부 보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이거는 그냥 가정입니다. 할지 안 할지 모르는 건데 그럼 저희가 한 군데 포스트를 정해야 돼요. 그게 뭐 동탄역이 될 수도 있고 메타폴리스가 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여기에서 적당한 간격으로 김포공항까지 셔틀을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분들은 거기 가서 탈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에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적정한 수요가 판단된다면 시에서 예를 들어서 뭐 1시간이면 1시간에 한 대. 그래서 논스톱으로 예를 들면 셔틀을 놓겠다. 이런 거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가 여기서 병점역까지 원래 무정차 버스를 만들었잖아요. 한 번도 안 쓰게. 근데 결론적으로 탑승 계획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계속 적자를 시에서 이제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디가 됐든 한 군데나 두 군데에서 김포공항으로 바로 가는 버스를 만들었을 때 그것도 타는 사람들은 또 적자가 이제 만성적인 적자를 세금을 써야 되는. 근데 이 수요를 지난번에도 제가 이 병점역 가는 셔틀을 만들고요. 그때 되게 많이 해달라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했는데 타시질 않아요. 그리고 그분들 입장에서 한 10분 늦게 가는데 그냥 일반 버스 타면 10분 늦게 가는데 값도 싸고 이렇게 이제 거꾸로 얘기를 하시는데 그 셔틀보다 필요했다는 얘기 거꾸로 아니에요. 그럼 저희가 그게 몇십억씩 1년에 들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만일 어느 특정한 장소에서 바로 우리가 김포공항까지 가는 버스를 만들었을 때 탑승객이 없으면 끝내는 제가 예전에도 이제 풍선처럼 얘기했지만 시 예산을 여기에 있으면 여기가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이제 돈을 써야 되는 구조. 근데 이거를 사전에 용역을 해서 몇 명이 탈지 알아봐라.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정확하게 수요를 파악하는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럼 일단 해봐야 되는 거야. 애덕이 그걸 해봐야 되는 거야. 근데 버스 공사가 만들어지면 해보는 게 쉽습니다. 그럼 모든 버스나 노선권이 시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야 여기서 병천까지 무정차 셔틀을 놓자 해서 우리 한 6개월만 시범 운영해보자. 그럼 시범 운영해보고 그게 안 되면 그 버스를 다른 노선으로 바꾸면 돼요. 시에서 모든 노선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근데 현재까지는 이걸 못 없애는 게 우리가 무정차 버스를 만들 때 업체랑 협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업체한테 약속을 어떻게 하면 적자를 다 보존해주겠다. 그 다음에 몇 년간 최소 환승되는 약속을 해야만 그 업체가 들어옵니다. 6개월만 해보고 6개월 후에 6개월간 적자를 보존해주고 6개월이 안 되면 없앱시다. 이러면 하겠다는 업자가 안 나와요. 이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상 버스 공사가 만들어지면 거기에서 저희가 뭐 1년에 뭐 한 달에 예를 들면 한 2억씩 적자 난다래도 한 3개월 하면 그냥 6억 적자 나는 식으로 자꾸 해보면 돼요. 근데 이건 한 번 예약하면 2년이나 이렇게 3년 예약을 하면 2억씩 적자라면 1년에 그냥 24억씩 3년 예약하면 72억을 그냥 줘야 돼요. 무조건. 현재 상태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버스 공사가 내년에 빨리 만들어지고 저희가 우선 버스 노선에 해야 된다는 제가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답변이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현재 상태는 그렇습니다. 지금 설명드릴 수 있는 정도까지밖에 못한 거는 이 버스 노선 제가 노력은 매우 하는데요. 시장의 신속권이 갖고 있지도 않고 도지사한테 지금 부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그걸 좀 추진하고 있고 그래도 계속 저희가 주장을 해서 버스 이제 인천공항권은 더 추가로 확산된 거고 여기 동탄에서 남동탄 연장하는 건 저희가 어떠한 다른 뭐 하나가 풀려야만 여기 좀 될 것 같은데 그것도 저희 시에서 적극적으로 풀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리수변공원 제안 설명이었는데요. 보라점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부터 논의된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중리수변공원에 그 어린이 수상안전이나 카야크라는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요거 그 중리의 문제는 아니지만 아이들 수영에 대한 문제까지 그때 같이 제의가 됐었어요. 그리고 그 운동장에 도움형 수영장을 만들면 어떻겠냐 이런 제안도 그때 같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저희가 중리수변공원에서 카약을 하는 거는 조금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거를 호수공원에서 한다고 했을 때는 호수공원의 전체적인 규모나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중리수변공원은 그것보다 훨씬 공간이 좀 좁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현재 중리수변공원에 대한 공원화 사업은 전면 중단된 상태입니다. 시민들은 모르셨을 겁니다. 근데 수변공원에 대한 거는 현재 전부 중단된 상태예요. 그 제가 중단 지시를 내린 상태이기 때문에 전부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중단된 이유를 간략히 설명드리면 저희가 좀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게 예전부터 몇 년 전이에요. 그러면 중리수변공원을 시작하겠다면 2015년에부터 2021년까지 원래 6년에 걸쳐서 하겠다는 사업입니다. 121억 정도를 투자해가지고. 근데 중단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당시에 이 안을 만들 때요. 그러니까 행정이 바뀌면 계속 내용은 변하게 돼 있습니다. 그때 무슨 내용이 있었냐면 그 중리수변공원을 멋있게 만들어서 동투의 랜드마크를 만들겠다라는 계획에서 이게 시작이 됩니다. 그때는 이제 2015년 8월 초가 우리 시범단지의 첫 아파트들이 우남이나 뭐 이런 데가 첫 입주될 이때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그때는 호수공원이 아주 먼 미래의 얘기였고요. 근데 지금 호수공원이 다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우리가 중리수변공원을 만들었을 때 이게 랜드마크가 될 것인가 해서 랜드마크는 불가능합니다. 선상 우리가 호수공원이 랜드마크고요. 그 다음에 생각하면 이런 고민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호수공원이 있고 그 다음에 동투의 랜드마크가 무엇이냐 하면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게 동투에 많은 그때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저희가 저수지가 있습니다. 선납지 저수 여러 개의 저수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중리저수지죠. 그다음에 호수공원도 공원이라고 해도 그것도 큰 저수지의 하나 일환이고요. 원래 산책 저수지였으니까 이런 저수지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거 못지않게 모든 걸 합친 것보다 중요한 게 제가 무봉산이라는 걸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원 동주의 중간에 있는 반석산이 있어요. 근데 반석산은 일반 분들이 그냥 동네 뒷산처럼 언덕처럼 생각하는 산이고요. 무봉산은 마음적으로 생각하는 진짜 산입니다. 무봉산. 이 동투산을 생각하는 진짜 산은 반석산은 언덕이고 무봉산이 산이에요. 내가 그냥 등산 한번 가겠다 하면 반석산 갔다 와서 등산 갔다는 사람 없습니다. 무봉산 정도는 갔다 와줘야 그 산에 올라갔다 내려갔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문제가 저희가 작년부터 검토를 했는데요. 무봉산이 주말에 가면 제일 중요한 게 주차할 데가 없습니다.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점점 동투의 인구는 늘어나고 있는데 현재 20만을 넘어섰습니다. 동투 인구만요. 근데 앞으로 최소 10만 이상이 늘어납니다. 그럼 이분들이 내 공원처럼 이용할 것 중에 하나가 무봉산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주말에 가족과 함께 가면 무봉산의 위치가 걸어갈 수 없는 위치에 있습니다. 대중교통으로 가기 어려운 위치에 있어요. 상대적으로. 그러면 차를 갖고 가야 되는데 무봉산을 가려고 하셔도 주말에 가보신 분 하겠지만 차를 세울 데가 없습니다. 주차를 해야 산을 올라가죠.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시에서는 검토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제일 중요한 게 그쪽에 주차 공간 확보가 더 중요하다. 우선 과제가. 그래서 산을 이용할 수 있게 좀 만들자. 그래서 저희가 주차장 확보 사업을 하면서 하나의 안인 건 확정된 하나는 아닙니다. 지금 검토하는 안 중에 하나가 현재 중리저수지는요. 원래는 농업용 저수지였는데 지금 이쪽에 동탄 이 신도시가 들어오면서 농업용으로의 기능이 상실돼서 저수지 기능이 없습니다. 현재. 그래서 중리저수지를 축소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 그러니까 중리저수지를 다 없애는 거 아닙니다. 중리저수지를 축소하고 나머지 부분에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게 그 저수지도 보고 무봉산도 올라갈 수 있는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을 다시 짜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공간이 줄였을 때 안이 확정이 돼야만
그때 말씀하신 카약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가 검토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왕 이쪽에서 제한사항으로 아이들이 많고 가장 많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런 아이들에 대한 안전체험 같은 거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있어서 그 안이 확정될 때까지 저희가 그 아이들 안전체험 시설에 대한 거는 일단 유보를 시에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이 되어서 그 공간상 도저히 어렵다 하면 딴 데로 옮기고 그 공간에서 하는 게 가능할 수 있다면 그 다음에 검토를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영장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공립으로 이용할 수 있는 화성의 수영장은 현재 9개가 있고요. 2개가 지금 건설 중에 있어서 하나는 내년 2월에 완공이 되고요. 하나는 이제 2022년에 완공돼서 현재 이용할 수 있는 수영장이 9개가 있습니다. 근데 현재 저희가 중학교 3학년이 전체 생존 수영을 하고 있고요. 4학년 학생이 한 10% 정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3학년 전체와 4학년을 40%가 50%까지 저희가 좀 늘리려고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학년 학생도 조금 더 할 수 있게 4학년 40%를. 근데 현재 저희가 판단한 거는 현재 생존 수영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근데 그때도 발제자분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시랑 도랑 5대5 매칭으로 돈을 같이 대고 있는데 말씀대로 현재는 10차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10차시에도 말씀하신 대로 1시간에 한 번씩 원래 한 차시가 4시간씩 이렇게 잡혀져 있거든요. 40분 기준으로. 근데 그거를 지대 수영장이 있다면, 학교 수영장이 있다면 한 번씩 해서 1차씩 해서 40차씩 하면 훨씬 효율적이겠죠.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동의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이제 4시간씩 합쳐서 하고 있는 게 현실적인 실정입니다. 이거는 어느 도시나 마찬가지고요. 저희가 인접해 있는 수원이나 오산에 비해서도 저희가 이 수영할 수 있는 현재 여건은 훨씬 유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수영장을 더 추가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 필요한데 저희는 시의 방침이 이렇습니다. 지금 동탄 2신도시에요. 8레인짜리 수영장을 민간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근데 시에서는 방침이 어떻게 정하고 있냐면 수영장 개수로 공립이 11개면 전국에서 가장 많다고 보시면 돼요. 오산이 하나가 있고요. 수원시가 3개밖에 없습니다. 시립이요. 그러니까 저희가 부족하진 않아요. 넉넉하다는 개념하고 달라요. 다른 시에 비해서 적진 않다. 근데 이거로는 운영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게 시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지금 용역을 준 게 있어요. 용역 결과가 나오고 있지만 용역 결과가 나오면 1인 1체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강구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수영장만 딱 예를 들면요. 현재 화성시에서 운영하는 이 수영장을 이용하는 분은 시에서 한 분당 1년에 80만 원 정도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체감하지 못하지만 본인이 해서 며칠 배우면서 6만 원을 낸다. 1년에 한 달에 6만 원씩 72만 원을 낸다. 그럼 시에서 80만 원을 보존해서 그분이 이용하는 대가는 152만 원어치를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시에서 80만 원씩 보존해 준다는 걸 본인이 못 느끼시고 본인은 본인이 100%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왜? 그 적자분을 시에서 다 내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런 개념에서 생각하면 한 명당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이건 딱 이렇게 하겠다는 건 다릅니다. 80만 원씩 지원해 준다 그러면 민간 수영장 다 짓습니다. 그래서 1인당 예를 들면 80만 원이면 거의 한 6만 원이 넘죠. 월로 따지면요. 6만 원 플러스 개인이 내는 6만 원 하면 12만 원입니다. 민간한테 너가 시에서 6만 원씩 줄 테니까 시민한테 6만 원씩 받으라면 서로 수영장 신다고 난립니다.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시에서 한 분이 한 체육을 할 때 시에서 시설물을 짓지 않고 돈을 지원해주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시 차원에서 검토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공약 만들고 나서 용역이 발주돼서 나간 상태입니다. 내년 3월 정도면 용역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저희가 수영뿐만이 아닙니다. 내가 탁구를 하는데 이 탁구장을 시에서 곳곳에 져야 되나? 아니면 민간 탁구장을 이용하면 여기에 얼마씩 지원하면 민간 산업을 활성화해야 되나? 여기에 시는 기본 방향이 민간 체육시설 활성화가 방안입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과연 요가를 시에서 운영할 필요가 있나? 시에서 헬스클럽을 운영할 필요가 있나? 시에서 에어로빅 같은 걸 할 필요가 있나?
이런 거를 차액을 지원해 줌으로써 민간으로 다 보내겠다는 겁니다. 그럼 민간에서 훨씬 더 다양하게 레벨별로 생길 수 있고요. 다양한 방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3월 정도면 용역 결과가 나옵니다. 그럼 어느 종목은 얼마 지원하고 그리고 그 전체 했을 때 시의 부담은 얼마일까 이게 나옵니다. 근데 기존에 못하는 이유는요. 시에서 그렇게 했을 때 위험 부담이 하나 있어요. 우리 80만 명이 다 운동을 하게 됐을 때 그 예산 부담입니다. 그래서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어떻게 보면 화성시가 좀 더 건강하게 운동을 하고 운동을 통해서 좀 더 건강한 시민이 된다면 뭐 이런 부분에서 생각을 하고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요. 전체 인력 결과가 나오면 아마 민간에서 스포츠 시설을 짓는 게 훨씬 활성화될 겁니다. 물론 그 요약 결과를 받고 너무 부담스러운 시에서 포기할 수도 물론 있습니다. 지금 상태가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그때 되게 도명태로 그 시자체에서 그러니까 학교 자체에서 하는 수영장을 그때 영상으로 이미지로 보여주셨는데요. 현재 저는 이거 되게 좋은 안이라고 생각하고 이미 시나 도에서도 되게 좋은 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시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학교장이 신청을 하면 돼요. 지금 경기도에서는 이 예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께서 우리 학교에도 이러한 수영장을 만들자 하면 현재도 할 수 있습니다. 화성시에 있는 초등학교들도요. 근데 신청한 학교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뭐 시나 도에서 지원을 안 해서 화성시가 없는 게 아니고요. 교장 선생님들께서 신청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여기 계신 분들이 뭐 자제분들이 학교를 다니면 그 초등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시에서 이렇게 하고 도에 예산이 있다라는데 그래서 그 학교에서 좀 신청을 하면 됩니다. 되는데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화성시가 안 하는 게 아니고 그건 학교 사업이기 때문에 신청 권한이 학교 교장 선생님한테 있다. 그리고 교장 선생님이 아마 신청을 하시면 경기도에서 해줄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울공원에 그 스케이트장 조성하는 데에서 뭐 서울역이나 아니 서울시청 광장이나 이런 데처럼 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매우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시에서 운영할 수도 있고 그 당시에 말할 때는 어떻게 운영하는 그 다음 문제고요. 그 다음에 그때 말씀하신 분이 처음엔 조그맣게 했다 조금씩 발전을 좀 시키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고요. 하나는 좀 장소를 거기로 해서 어디로 할지는 시에서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겨울에 하겠습니다. 근데 조그맣게 하는 것보다 저희가 준비를 좀 더 철저히 해서 이왕 하면 홍보도 좀 많이 해서 처음부터 제대로 해서 1년이든 2년이든 해보고 그게 계속할 건지 중단할 건지 판단하는 게 옳지 조그맣게 해서 키워나간다고 해서 저는 뭐 커지는 것 같지 않고요. 조그맣게 하나 크게 하나 큰 예산 차이 없습니다. 행정에서 노력하는 건 똑같아요. 조그맣게 했다고 뭐 예를 들면 뭐 열흘 준비해서 하는 거 하고 크게 한다고 한 달 준비해서 하는 거 아니거든요. 돈이 조금 더 드냐 적게 드냐 차이인데 이용할 거면 저희가 좀 준비를 좀 철저히 해서 천사 금년 겨울에 하기는 이게 틀렸습니다. 그래서 내년 겨울에 좀 할 수 있게 그리고 여기 지역 회원들이 참여한다 뭐 다른 데 사례도 좀 첨가해서 그리고 그 대신에 이게 그때 말씀하시기엔 여울공원에 있는 축구장에다 하자. 근데 그거는 좀 저희 시 입장에 부정적이에요. 왜? 한겨울에도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은 거기서 축구를 계속 하십니다. 그리고 이게 꼭 축구장에 만들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아무데나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원 평평하지 않아도요. 평평하게 만들어서 천상 그 위에다가 물 뿌려서 얼리는 거기 때문에요. 어디에든지 만들 수 있어요. 그 때문에 여울공원이 됐든 어디가 될지 모르겠지만 공원이 충분히 넓은데 굳이 잘 조성되어 있는 축구장에다가 만들 필요는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장소를 조금 더 검토를 해보고요. 내년 한 3월이든 5월이든 이때쯤 장소 후보지에 대해서 제가 이왕 이 지역회의에 나온 안건이니까 지역회의에서 설명을 한번 드리고 어디가 적정할지 좀 후보지를 일단 쭉 뽑은 다음에 그 논의를 해서 가장 많은 분들이 그 장소에서 하고 싶다는 데를 정해서 거기에서 해서 내년 겨울에 할 수 있도록 시에서 준비하겠습니다. 네. 이상 그때 낸 거에 대한 건 제가
다 말씀을 드렸고요. 요 말씀 드린 거에 대해서 혹시 질문하실 부분 있으면 질문을 좀 하나 받겠고요. 하나 좀 여기가 1년 돼서 바뀐 사안을 제가 좀 하나 설명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 좀 운영 방식이 다릅니다. 그러면 기존에 했던 분들이 지역위원회에서 본인들이 하고 싶은 분들은 다 하시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추가 위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위원회 결격 사유가 없는 원래 여기서 만든 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으면 다 하시게 될 것이고 추가 위원을 뽑습니다. 근데 내년부터는 이렇게 바뀝니다. 해보니까 이제 저희가 이게 대한민국에서 처음 한 거예요. 1년 해보니까 장점과 단점이 쭉 있었어요. 그래서 단점을 좀 보완하고 장점을 살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바뀐 것 중에 하나가 6월하고 12월에는 지역회의를 하지 않는다. 그리고 6월하고 12월에는 그동안 하기로 한 거, 이거에 대한 진행 과정이 완성될 때까지 설명을 해드린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보는 몇 % 진척되고 있고, 어떻게 되어 있고, 이 설명이 매우 중요해요. 제가 하기로 하고 이게 지나가고 나면 위원받고는 그때 하기로 했는지 안 했는지 이것도 팔로우업이 안 돼요. 그래서 저희가 6월하고 12월에는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한 설명회를 한다. 여기서 나온 안건에 한해서는 여기서 나온 안건 중에서 제가 검토해서 하겠다고 한 사안에 대해서 그 진행 상황을 설명한다. 그리고 그러면 6월과 12월 되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점이 뭐였냐면 여기에서 이거 다른 데서도 저한테 여러 명의 건의가 왔어요. 본인들이 되게 열심히 했는데 여기에 채택되지 않는 안건이 있습니다. 근데 채택되지 않는 안건도 설명을 해야 제가 그게 어떤 게 나와서 채택되는지 안 되는지 듣잖아요. 근데 본인들이 막 아이디어 쳐서 막 얘기한 거는 나온 내용 자체를 시장 자체가 알지도 못해요. 그래서 하던 안 하던 예를 들면 여기 있는 분들이 대표성을 갖고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리는 거고 나머지 분들은 우리가 이러이러한 아이디어고 나는 그 얘기는 꼭 시장한테 전달하고 싶다. 대구한 내용 그 다음 얘기고 이런 내용이 되게 많았어요. 안 그러니까 본인들이 거의 분과에서 쭉 했는데 자기 의견이 계속 묵살돼서 이게 좀 공정치 않다. 그래서 그 의견에 대해서 시장이 듣는 구조를 좀 만들어 달라. 그러면서 그 중에서 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의견이요. 그래서 그게 되게 합리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한 번이든 두 번이든 1년에 만들어서 지역위원분들이면 누구나 그냥 1인당 1분이면 1분씩 하시기 싫은 분은 안 하셔도 되고요. 자기가 나는 이런 안이 있었는데 그건 이렇게 PT 정도로 하지 않아도 돼요. 본인이 그냥 말로 해도 되고 어떤 형태로든 그거를 말씀할 수 있는 구조를 좀 만들겠다는 얘기는. 그래야 그분들이 이렇고 이게 본인의 목소리가 다른 위원들한테까지 전달이 되고 다른 분들도 그 분과에서는 아니었어도 전체로 말할 기회가 있으면 될 수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답변을 드린다는 것보다 충분히 좀 들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그 안 중에서도 시가 하고 있는 안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 위원님들이 모르시지만 그럼 그런 건 저희가 좀 설명을 드리는 이런 자리가 좀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게 좀 추가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훨씬 더 좀 하고 또 다른 분들이 1년쯤 돼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러한 게 기존에는 시에서 처음 하는 걸 정해서 3건 중에 건의를 하면 제가 답변을 드리는 구조인데 1년 해보셨기 때문에 여기 분들이 이거보다 이런 방식이 좀 나을 수 있다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제가 전반적으로 좀 건의를 받아서 이게 이제 내년이면 벌써 지금 작년 11월부터 했으니까 내년이면 이렇든 저렇든 횟수로 하면 3년 차에 갑니다. 그래서 조금씩 좀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지 않나. 운영하는 방식이나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 그래서 그렇게 좀 진행하려고 하고요. 저희가 이쪽에서 전체적으로 지역위원들이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요. 시민들을 대표해서 훨씬 더 마을에 애착이 많으신 분들이에요. 근데 저희가 주민자치위원들을 좀 뽑고 있거든요, 현재. 그리고 주민자치회로 하는 데도 있고요. 근데 예전과 다르게 우리 주민자치회로 되는 데는 예산에 대해서 사업권이 있습니다. 주민자치회 자체가. 독자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시로부터 받은 예산을 시장한테 승인 안 받고 사업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매우 중요해지죠. 권한도 매우 커지고. 그래서 이렇게 마을을 사랑하고 이런 분들은 가능하시면 주민자치위원회에 좀 다 들어가셔서 그 전체적인 얘기를 좀 하고 저희가 그 읍면동의 얘기는 주민자치에서 좀 풀고 여기는 뭐 지금도 그 각 동호로 나눠지지 않고 우리가 동탄 20도시라는 번역의 전체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요. 근데 그 동해에 가서 좀 봉사하시려면 또 힘드시겠지만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다른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님 브리핑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응답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분과별로 받겠습니다. 행정경제분과에서 질의하실 의원이 있으시면은 손 들어주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경제분과에서 질의할 의원이 없으십니까? 다음 교육복지분과에서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네, 마이크 전달해 주시고요. 성함 말씀해 주시고 발언해 주시고 요지만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태자인데요. 김동수 수영장 답변 잘 들었고요. 이거 실제 어디 행정관청이 경기 공가가 아니면 교육청인가요? 아, 수영장이요? 네. 수영장은 학교에서 교육청에 신청하면요. 지금 경기도 예산으로 2억 5천이 편성되어 있고 그게 하나 하는데 5천만 원 정도 든답니다. 5군데가 할 수 있는 예산은 지금 교육청에 편성되어 있어서 학교장이 신청을 안 해서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수영장 관련된 건 일단 민간을 통해서 하시겠다고 이제 생각하시는 것 같고 또 용역 통해서 결과 나오면 추진하신다는데 결국 입주민 입장에서는 그 운영 비용을 사용하는 비용을 따졌을 때 실제 이 시에서 운영하는 그런 비용으로 가능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만약에 저희 이용하는 시민 입장에서 그런데 운영하는 입장에서 시에서는 더 절감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영장을 짓는 것보다 지금 이렇습니다. 저희가 민간하고 대략 얘기를 좀 해봤거든요. 최종 용역은 이게 저희가 용역은요 수영장만 가지고 한 게 아닙니다. 모든 스포츠에 대해서 1인 1스포츠를 시민이 할 수 있게 만들겠다는 취지에서 검토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지금 시에서 적자분만 계산해 본 건 수영장 우리가 회원으로 나눴을 때 지금 80만 원 정도씩 1인당 적자가 납니다. 그럼 80만 원씩을 지원해 주는 거죠. 그건 운영 유지비를 계산했을 때 80만 원 적자라는 거고요. 건물을 몇백억에 졌을 때 감가상각까지 계산하면 훨씬 더 큽니다. 그 금액이요. 근데 민간에서는 훨씬 더 수영장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민간에서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화성에서 수영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해봐야 되겠죠. 그거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충분히 수영이 가능하고 그게 더 장기적으로 화성 시민들이 원하는 분이 훨씬 더 수영을 할 수 있는 구조다. 시에서 하나 더 준다고 마무리되지 않거든요, 천상님. 예, 수영장 짓는 것에 대해서는 뭐 이견이 없는데 실제 좀 답변하신 내용 중에 하나 궁금한 게 이 관에서 하면 비효율적이고 민에서 하면 효율적이었는지가 좀 궁금해요. 이거는 해석이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생각할게요. 저희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식당을 예를 들면요. 우리가 이 인근에 있는 식당에 가면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 있죠? 이분들이 보통 아침 10시에 나와서 10시에 퇴근을 합니다. 밤. 12시간 근무를 하시거든요. 근데 이분들 중에서 많이 받는 분들이 지금 250만 원 정도 받고 있어요. 월급을요. 근데 시에 저희가 구내식당, 식당 밥하는 분들 계십니다. 이분들 평균 임금이 400만 원이 넘습니다. 일종의 공무원이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의 임금 시스템과 민간의 임금 시스템이 다릅니다. 저희가 화성시에 그 청소 아침에 하시는 분들 있죠? 이분들 평균 임금이 500만 원 넘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시의 시스템이에요. 이게 법적으로 그렇게 된 게요. 이분들이 우리가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고 하는데 처음에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맞게 돼요. 근데 시에서는 국가법에 의해서 호봉제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맨 먼저 만들 때 공무원에 의해서 이 법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지금 구급 공무원을 기준으로 하고 오늘 공무원 된 분들 따지면요. 이분들 급여가 최저임금밖에 안 됩니다. 이분들이 실수령이 200만 원이 안 돼요. 그러니까 되게 적죠. 근데 우리 여기 있는 소장님 정도 되면 제 생각에 한 700만 원, 600 몇십만 원? 이 정도 받으실 겁니다. 근데 이분은 30몇 년간 여기까지 가겠다는 꿈을 가지고 지금 현재 급여로 구급공무원 200만 원 미만을 받으면서도 자기 역량을 쌓아가고 계신 거예요. 그게 호봉제의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호봉제로 돼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청소는
55살 됐다고 경력이 있어도 더 빨리 청소하지 않거든요. 어떻게 보면 30세 이런 분들 더 청소를 잘하거든요. 근데 이분들도 30에 들어와서 50살이 되면 호봉이 20호봉이 되는 겁니다. 그럼 호봉 승급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퇴직금 누진제를 토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수영장에도 저희가 산업안전 보면 그분이 수영 강사를 뽑는 순간 이분이 거의 공무원 됐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시에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예를 들면 여기에 우리가 안내하는 분을 뽑잖아요. 그럼 그분은 평생 직장을 얻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분의 호봉이 계속 올라갑니다. 이러한 시스템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저는 비효율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이 부분 때문에 일에서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부분이 발생하는 게 있습니다. 인건비나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크게 뭐 있냐면요. 이 건물을 개인이 운영을 해요. 예를 들어서 근데 이 앞에 스크린이 찢어졌습니다. 그럼 민간에서 이걸 고치면요 50만 원이 고칩니다. 근데 시에서 이걸 고치면 100만 원입니다. 그건 이해하시죠? 네, 이걸 왜 그러면 이해가 안 되시. 이것도 우리가 시민과 논의해서 알 필요가 있어요. 화성시에서 어떠한 사례가 있냐면요. 화성시에서 제가 시장 되기 전에 화성시에서 경기도 체전을 했습니다. 그 체육복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뭐 A라는 메이커를 샀어요. 근데 이 메이커가요 한 16만 원 정도 한 벌에 냈습니다. 우리가 매장 가면 그걸 16만 원에 팝니다. 근데 시에서는 1000벌 필요해. 그럼 일반 회사에서 1000벌 사면서 그게 정가가 16만 2천 원인데 16만 2천 원에 사는 사람 있나요? 회사에서 1000벌 사면서 우리 1000벌 살 거니까 너 16만 2천 원인데 얼마까지 줄래? 하면 거기에 10만 원에도 주고 9만 원에도 줍니다. 1000벌을 파니까. 그래서 그때 우리 체육회에 계신 분이 제가 시장 전이라 이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분이 그걸 그렇게 살려고 했더니 16만 2천 원에 사야 되는 거예요. 법으로. 계약법에 의해서. 그래서 이분이 2천만 원 미만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 2천만 원 미만씩 해서 9만 몇천 원씩 구입을 해요. 근데 이 사람이 검찰 조사를 받았어요. 왜? 수의계약 통계약을 어겼다고. 그 때문에 시에서 구입하면 이 볼펜도 아무리 많이 사면 그냥 우리가 그냥 소비자가 정가로 사게 돼 있습니다. 계약법에 의해서. 그러니까는 관에서 운영하면 이 건물 유지를 하더라도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됩니다. 공사를 해도 이 건물이 260억까지 졌거든요. 이 건물 공사비가 지금 여기요. 근데 제가 민간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이 땅값 빼고입니다. 요 옆에다 내 땅에다 이렇게 지으면 얼마에 지겠냐? 그러니까 업자가요 200억 미만에 줘준다고 했어요 저한테. 근데 관에서는 이 관급 계약 이 규정이 있습니다. 그 미만으로 제가 깎으면 불법이 돼요. 계약법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관에서 모든 수영장, 탁구장을 짓게 되면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나가고 그 탁구장을 지키는 경비도 공무원이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이제 용역을 하면 훨씬 더 같은 돈 가지고 많은 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다음 문화환경분과 위원님 중에서 질의하실 분 손 들어주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환경분과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럼 네, 마이크 전달해 주시고요. 성함 말씀해 주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김은옥이고요. 이 수영장에 관해서 이야기가 나와서 질문을 드렸거든요. 전에 동탄 어울린 수영장을 이용했을 때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계속 이용을 하기 때문에 새로 들어오고 싶은 사람은 이용을 못한다. 그렇게 됐는데 그 이후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는 시장님 말씀하는 시스템이 계속 지금도 되고 있나요? 이거랑은 딱 연관되지는 않지만 그게 이제 수영장 수료제거든요. 그래서 수료제를 했는데 그게 되고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시작하는 날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집단 반발이 있고 반발이 많아요. 근데 지금 수영장을 오래 이용하신 분은 지금 8년 11개월 이용한 분도 있어요. 그래서 뭐 집단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건데 뭐 민원이 들어와도 시의 방침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되고 그 동탄권역에 24개월에서 24개월 이상은 수용을 할 수 없다. 근데 그날 기준으로. 근데 뭐 본인이 금년 1월 1일부터 했어요. 그럼 내년 1월 1일 되면 만 1년 했잖아요. 이분은 만 1년을 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4개월이 되면 수용을 수료하고 그 안에 저희가 민간 수용자와 같이 하는 안을 찾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하나 더 질문드리자면, 이거는 제가 정확히 확인한 사실 아니에요. 우리 그 동탄 주민들만 이용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데 예를 들어서 기흥 IC 주변에 있는 기흥 그쪽에 있는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건가요? 현재는 그 주민등록상 화성 시인 사람이 우선이고요. 근데 UNI 센터의 일부는 화성 사람이 아닌 걸 이용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분들이요, 할 때 주소를 옮겨놓은 상태에서 하고 하면 그걸 매달 주소를 검증할 수 있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그것도 저희가 좀 시스템을 좀 정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요제를 결정을 하고 나서 이 시스템도 정비가 될 겁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교통안전분과 위원님 중에서 질의할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분과 위원님 중에서 네, 저 뒤에 계신 위원님. 반갑습니다. 동탄 활동 방송입니다. 그 정수치권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요. 자료보니까 동탄 호수공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장기저수지, 실리저수지, 중리수변공원 이렇게 나왔는데요. 동탄 호수공원이 옛날에 삼척저수지가 지금 명칭을 바꿔가지고 동탄 호수공원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이제 차후에 지금은 이제 아직 이름감이 있습니다만 장기저수지하고 실리저수지 그리고 현재 중리수변공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여기에 지금 나머지 그 세 개도 차후에는 이게 호수공원으로 명칭이 바뀌는 게 아니고 수변공원으로 명칭이 바뀌는 건지 여기 좀 궁금하고요. 그게 이제 이게 뭐냐면 삼척저수지가 지금의 호수공원이 됐는데, 그럼 나머지 장기저수지, 실리저수지, 중리저수지도 다 저수지 개념인데 왜 수변공원 명칭을 붙이는 건지 이 차이점을 좀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거기 중리수변공원 개발하면서 거기 무봉산이라고 동탄에 그 유명한 산이 있다 해서 그거를 좀 동탄 20도시의 랜드마크 비슷하게 그걸 활성화시키겠다. 여기 시정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대중교통 접근성을 위해서 그쪽에 주차장을 갖고 이걸 말씀하시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은 무봉산 쪽에 그쪽에 등반을 많이 하는 그런 환경을 만들 것 같으면 오히려 대중교통을 활성화시켜가지고 그쪽에 길이 없다 그러면 길을 좀 만들 수 없는 건가? 여기 주차장 확보라고 되는데 주차장 확보를 그렇게 최대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그러기 위해서 중리수변공원이 주차장 면적에 의해서 중리수변공원이 제대로 탄생해야 되는가? 이런 것도 의문점이 들어요. 왜 대중교통을 활성화하려는 그런 계획은 없는 건지, 만약 없다면 길이 없다면 길을 좀 도로를 뚫든가 이런 구상을 가지고 계시지 않으신 건지 좀 궁금하네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저수지냐 공원이냐는 건 기본적으로 저수지입니다. 저수지인데요. 저희가 아까 말했듯이 중리 같은 경우는 120억을 투자해서 공원화 사업을 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이름이 공원입니다. 수변 공원화 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냥 이름을 공원으로 정한 겁니다. 나머지 저수지에 저희가 돈을 투자해서 어떠한 공원 형태를 만들면 공원이 되는 거고, 그 돈을 투자하지 않으면 그냥 저수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호칭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면 중리수변공원도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수변공원이라고 하면 120억 그냥 투자했는데 더 이쁠 것 같은 거예요. 그냥 120억 투자하고 제가 내일이라도 이건 그냥 중리저수지야 하면 저수지가 되는 겁니다. 그게 법으로 이건 저수지고 이건 공원이고 이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건 그런 의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름에 대한 의미는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그럼 무봉산에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하고 대중교통을 안 하냐 하면요. 저희가 쭉 조사한 거에 의하면 끝내는 등산객이 주말에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버스 노선을 1시간에 한 대 설치하면 주중에도 다닐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어요. 버스 노선을 주중엔 다니지 말고 주말에만 다녀라. 지금 이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분한테 주중에는 놀리고 적자 금액을 다 보전해 줘야 돼요.
아까처럼 이게 버스 정책이 그렇습니다. 그 사업자가 당신 주말에만 버스 사가지고 번호 따가지고 주말에만 다녀 했을 때 다닐 사업자가 없어요. 주말만 다니면 주말만 운전할 기사를 구할 수도 없고 그게 불가능한 개념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도로를 뚫으면 뭐 차를 가져올 때도 원활하지 않아요. 이게 왜 어렵냐면요. 그 도로를 뚫는 비용이 이 중리공원 사업비가 121억입니다. 거기다 도로 뚫는 비용만 300억이 들지 700억이 들지 알 수가 없어요. 워낙 땅값이 비싸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로 도로 확장도 어렵다. 그렇다면 운분들에 대한 이제 검토하는 게 저수지를 좀 줄이고 그나마 주차장이라고도 이게 완벽한 정책이 아니에요. 그게 대안이 되겠다. 물이 좀 넓어서 사람이 물을 보는 것보다 차를 댈 때가 더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네. 네. 시황합니다. 오늘 질의응답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해주신 우리 시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위원님 간의 자체회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늘 회의 주재자를 선정하였습니다. 오늘 진행을 맡아주실 이종남 위원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동탄 팔동의 지역위원 이종남입니다. 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자료 18페이지 007부지 지역주민협의체 구성건입니다. 화성시에서는 동탄 2지구 007부지의 사업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서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지역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지난 10월 회의에서 협의체를 구성하고자 하였으나 참석 인원이 적은 관계로 이번 달로 안건을 이원한 상황입니다. 참고로 시장님께서는 한 달에 적어도 서너 번 정도의 시간을 낼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고 열정이 있는 위원님께서 참여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바로 희망하시는 위원님들은 인원 제한 없이 모두 참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참여를 희망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자, 희망자 안 계신가요? 예, 그럼 위원님 일단 좀 메모를 좀 해주십시오. 예. 추가로 혹시 한 분 더 나오셨고요. 지난달에 신청한 사람 다시 손들어야 되나요? 지난달에 신청해 주신 두 분은 지금 이미 신청이 돼 있기 때문에 2명 후보자 외에 이번 자리에서 추가 이용분들을 모시고 계신 겁니다. 예. 그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이번 007부지 지역주민협의체 구성으로 위원회 지원하고자 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예, 그럼 이상으로 오늘 지원해 주신 세 분은 선정하는 데 이의가 없으시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총 4분이네요. 예. 다음은 회의자료 19페이지 진짜 지역문제 발견하기 1일 특강 신청건입니다. 본 교육은 12월 7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실시되며 지역 위원님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론에 대한 교육으로 지역 위원님께 유익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교육을 희망하시는 지역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초에라도 교육을 원하시는 위원님께서는 동탄 출장소 총무과로 이번 주까지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회의 2기 위원 모집 홍보에 관한 건입니다.
20페이지 지역회의 2기 유언 모집 홍보건입니다. 모두의 문제는 모두가 함께 푼다는 슬로건 아래 11월 11일부터 12월 9일까지 2기 유언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역회의는 여기 계신 지역위원님들께서 가장 잘 아시고 잘 홍보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변에 시민들께 널리 알려주셔서 내년에는 더 발전하는 지역회의가 될 수 있도록 많이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건에 대해서는 별도 의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여기 계신 이용님들께서 주변의 지인들 잘 홍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12월, 1월 지역회의 운영 방향건입니다. 12월 지역회의는 기 공지된 바와 같이 2019년 지역회의에서 제안된 안건에 대해 현재 추진 상황을 공유하면서 1년을 마무리하는 시간으로 진행됩니다. 2기 지역회의 첫 회의가 될 1월 지역회의는 신규 위원에 대한 지역회의 운영 방식 공유와 2기 지역회의의 주요 운영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면 어떨까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2기 지역회의의 첫 회의가 될 1월 지역회의에서는 신규 위원에 대한 지역회의 운영 방식을 공유하고 2기 지역회의의 주요 운영 방향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자 하는데 특별한 의견이 있으십니까? 네. 1월 지역회의 운영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들께서는 의견을 제안해 주시면 차후 운영위원회 논의를 거쳐 1월 지역회의를 별도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회의를 마치고요. 다음은 본과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층에 본과회의실을 마련하였으니 본과별로 이동하셔서 본과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